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목고 자사고 합격 자기소개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학교 위주로 제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원주중학교 진로자격 상담부장으로 있고요. 고위과 대입에 대한 학교 선택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책인데요. 350 명의 합격글이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을 글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배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제 사항을 쓰면요, 뭐 당연히 불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배제 사항을 아주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 자기소개서 배제 사항은 올림피아드 입상 안 됩니다. 토익, 토플, 탭스 다 안 되고요. 각종 인증시험 전부 다 최하 등급을 줍니다. 최하 등급이라면 불합격이죠. 그다음에 한국어, 국어, 과학, 한자 능력 시험 최하.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최하. 그다음에 부모, 친인척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때 경우는 1단계 강등을 줍니다. 근데 1단계 강등도 마찬가지로 불합격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구체적인 직업명,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안 됩니다.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사설 기관에서 했던 교과 관련이나 프로젝트, 어떤 모둠 활동 전부 다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학생들에게 쓴 글을 예시를 들은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시대에서 2위 입상, 수학 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 학생들이 이걸 많이 쓰는데요. 최고 수준. 자기 성적을 못 쓰니까 이걸 쓰는데 이것도 감점이 되겠고요. 저희 아빠가 물리학 교수신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토익 몇 점, 850점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배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인제 영재고 같은 경우에 추천서를 쓰는데요. 교사 또한 원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이런 배제 영역이 들어가면 해당 학교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 담임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도 이 배제 사항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과학과 면접 평가인데요. 자기도 학습과 독서, 봉사, 인성.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기부, 입학단원 활동, 그리고 과학 수학의 창의성, 잠재력, 소양. 영재고 같은 경우에 3차까지 3단계까지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검증해서 수학, 과학 영역의 면접 평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외고, 국제고,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인데요. 감점 처리됩니다. 감점 처리되는데 과학고와 다르게 외고는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걸 쓰면 0점 처리. 과학, 한자 등 능력 시험 점수를 쓰면 0점 처리. 각 대회 입상 마찬가지입니다. 영재교원 교육 수료 여부도 0점 처리. 당연히 불합격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지위 암시 10% 이상 감점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제 배제 사례를 보면요. 이런 것들 토익 저는 450점 맞았습니다.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뭐 경시대겠죠.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검사장인 아버님을 따라 어렸을 때도 법조인을 꾸었습니다 하면은 부모님의 직업을 암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언주중학교이기 때문에 언주 방송반 그러면 학교를 암시하기 때문에 감점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100점 1등이 말이 안 되죠. 이런 거 쓰면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서울 자사고 중에 현대고입니다. 현대고 떨어진 예입니다. 감점 사례 예. 1학기 D에서 A. 영어는 C에서 B.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영어는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듣기 평가에서 항상 만점을 잘 줬다. 이것도 안 됩니다. 성적 관계이기 때문에. 교로 토론대회 우수상. 전교 200등에서 2등. 예, 이건 뭐 상당히 올랐네요. 100점 아주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수하고 또 어떤 대회에 교육청 대회에 출전했다. 성과를 얻었다. 이런 것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학생들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합격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 따질 때 첫 번째가 배제 사항입니다. 예.
네, 다음은 합격 자기소개서 사례 분석 학교별로 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 이 학생은요 좀 특출한 학생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제가 1학년 때 만난 학생인데 2학년 때도 영재고 시험 봐서 떨어지고 3학년 때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주제를 보시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보다 한 가지 과학 주제를 가지고 책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자, 과학을 배울 때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발상도 하고요. 모든 활동에서 특이한 방법을 자기가 제시도 하고, 친구들과 실험을 아주 즐겁게, 그러니까 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죠. 이 글만 봐도요. 그리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뭐 원소 특징이나 이런 것들 화학 분야 책을 읽다 보니까 화학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과학적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현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을 구사해야 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과학적인 흥미가 많다는 내용, 그리고 과학책을 읽을 때도 한 가지 주제를 읽었다는 거. 그게 좀 다른 학생들과 다르죠. 다음 서울과학고 이 학생이 또 겪은 특별한 경험이 뭐냐? 쓰라 했더니 아주 단순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와 서울과학고 영재고를 저렇게 써도 합격이 돼?' 할 정도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이 학생은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베풀고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죠.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할 때 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느낀 점을 쓰라. 남을 위한 봉사를 써라.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합격글까지 나오기까지는 영재고나 과학고 애들은 저하고 한 5번, 6번 정도 만나서 인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외고 같은 경우는 3-4 번도 됩니다. 다음 한국과학 영재고 들어가는 학생이죠.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수학과학 분야에 관심이 뭐냐 했더니 전부 다 운동을 썼어요. 예. 아마 다른 학생들은 여기다가 또 과학 조립 뭐 이런 거 막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재는요.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를 지원할 정도면 수학과학은 전부 다 올 A고요. 거의 만점이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뭘 바라죠? 인성을 바라고요. 운동 잘하는 애 좋아합니다. 영재고에서. 그만큼 친구들 간에 협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면 대회도 출전하고 했다. 그래서 수학과학 이외에 관한 난 운동을 썼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 학생이 또 현재 나를 소개하는 가정 환경을 써라 했더니 부모님께서는 성실한 학교 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기셨고 학교 수업 집중, 자기도 학습, 예습, 복습 이거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외국 연수 경험도 없고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은 저는 7명 정도가 외국에 살다 오거나 단기 연수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 예. 자기는 영어가 이제 다른 애들보다 본토 외국에 갔던 애들보다 처지는데 저는 EBS 영어 방송을 꾸준히 들고서 어 '영어 잘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썼죠. 예. 다음 대전과학 영재고 합격한 이 학생인데 이 학생 1 학년 때부터요. 완전히 책벌레입니다, 책벌레. 예. 여러분 좀 읽을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완전 책벌레예요. 과학책만 가지고 살아요. 그것도 막 어려운 한국형 여기 보시면 한국형 중형 가속기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 학생은 그 책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있었어요. 중학교 2 학년 때만 해도. 그래서 계속 책 봐요. 하다못해 점심시간도 아까워서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밖에 아이들이 줄이 끊어지면 그때 제일 꼴찌로 밥을 먹을 정도로 책을 읽는 학생이었습니다. 글은 상당히 못 썼어요. 글은 정말 못 쓰는 학생이었고 이것도 인성을 쓸 게 없어서 제가 방학 동안에 "야 봉사활동 갔다 와라." 그래서 "거기서 느낀 점을 써라." 그래서 갔더니 이러한 거를 느꼈다.
노인공경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영재고등학교는 과학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음은 한성과학고. 자, 재능이 무엇이 있냐 했을 때 저의 취미 생활은 과학 상자를 조립해서 창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 상자는 저희 창의력을 자극시켰고 뭐 이런 것들 과학 상자를 통해서 많이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과학에 흥미가 생기고 과학 상자를 통해 저희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나중에 인공안구 개발이라는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영재가 또 다른 건 과학고등학교는요. 정말 이 학생이 과학을 좋아하느냐 이걸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수학 실험 이런 거에 아주 흥미가 있고 너무나 즐겁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 주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억지로 수학과를 공부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 이 친구가 지원 동기가 뭐냐? 우리 학교 입학하니 너 뭐 할 거야 했는데 자, 저는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예, 스스로 학습을 해 왔던 거고 저는 학원은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학원 가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의 방법을 자기가 찾았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학원을 뭐 당연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소개서에 학원 갔다 이야기 쓰면 안 되지 않아요? 감점 받지 않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로 자기가 하다가 모자란 거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사고 전국 자사고죠. 이제 하나고인데요. 서울 서울의 자사고 하나입니다. 이 학생이 그 당시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저하고 6번을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 학생이 자율 동아리만 썼어요. 이거는 획기적이었어요. 네. 이 학생 이후로 강남의 모든 하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율 동아리 붐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자, 다른 학생 같으면 여기다가 저는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영어를 어떻게 이걸 쓸 텐데 이 학생은 자율 동아리, 물리학 마스터 동아리, 컴 동아리, 핫 이슈 동아리 3개. 뭐 이런 해봤자 4명밖에 안 돼요. 자기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어디 생기부에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하고 자기 수락서를 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학생이 좀 획기적인 거죠. 다른 학생은 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것만 쓸 텐데 근데 이렇게 초안을 잡아 왔는데 제가 딱 보고 '야 이건 너무 좋은 자소서다. 이거 이렇게 쓰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뭐 동기 이런 거야 뭐 쓰기 쉽습니다.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그 학교 하나학술제 이런 거. 근데 "입학 후에 너 뭐 할 거냐?" 할 때 대부분 자소서를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지금은 영재고 자소서를 첨삭해 주고 있는데 이제 2 학기 되면 뭐 인제 엄청 바빠집니다 제가. 제 메일에 막 자소서가 쌓일 정도로 쌓이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너 뭐 할 거냐?" 그럴 때 저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대학교와 학부와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어디 직업에 취업할 거냐 그것까지 제가 알아오라고 해요. 아이들이 모르죠. 물리천문학부가 서울대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거 알아갖고 와.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알아갖고 오고 나중에 취업할 때 어느 곳. 이 학생은 한국천문연구원. 이 학생이 몰랐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입하는 게 면접 볼 때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이후에 이 학생이 인성을 쓰는데 회장밖에 없었어요, 인성 쓸 칸이. 자, 인성은 배려, 나눔, 협력, 타인, 규칙이거든요. 봉사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장애인 주간센터를 갔다 와라.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갔다 와서 아래와 같이 낳아주신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을 얻게 됐고 장애인들을 돕는 활동을 앞으로도 해야 또 결심했습니다. 이게 뭐죠? 느낀 점이죠. 이 인성에서 이 느낀 점을 안 쓰면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낀 점을 써 줘야 돼요. 예. 여기 써 있잖아요. 배우고 느낀 점.
근데 애들 이 내용만 이렇게 활동했다는 거 쓰면 의미가 없다는 거. 다음은 대원외고 학생인데요. 제가 좀 이게 읽을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은 CNN, BBC, 뭐 코리아 헤럴드 이런 걸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외고 고등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쓰죠. 예.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한 학생만 써야 됩니다. 왜? 면접 때 다 물어봅니다. "야, 너 CNN 어떻게 공부했어? 너 BBC를 어떻게 해서 공부했어?" 그럴 때 또 이 학생은 대답을 다 했죠. 예. 코리안 헤럴드를 갖고 신문 스크랩을 해서 제가 그걸 단어를 외우고 거기에 대한 문장도 외우고 이게 이 학생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냥 외국어 하는 학생들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것들. 자, 면접 가면 불합격. 예. 처리된다는 거. 자기가 안 한 걸 자소서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대원외고.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했다. 예, 별다른 활동을 얘가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외국에 미국에서 육강제 다녔던 내용 이런 것도 써도 됩니다. 이런 거는 배제 사항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 학년 때 바로 외국에서 온 학생 2 학년 때 바로 온 학생이 있어요, 3 학년 1 학기에. 그러면 외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써도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쓰면 안 되겠죠. 왜? 면접 때 그걸 물어봅니다. "어 너 6 학년 때 미국에서 학교 다녔어? 어디서 다녔는데? 어떻게 공부했는데?" 자, 면접 때 다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가 되지만 대답을 못하면 감점됩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러면 어느 대학 갈 거야?" 그거 알아 갖고 와.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이거 본인이 알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한강 작가처럼 번역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얘기했고요. 이건 대원외 뭐 대원에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봉사체험 인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질문입니다, 대원외고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로 써라." 근데 학생들은요, 내용만 쓰고 구체적으로 느낀 점을 안 써요. 제일 중요해요, 느낀 점이. 그 후 저는 저와 다른 상황, 다른 성격의 친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경험을 떠올리며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느낀 점이죠, 인성에서. 그리고 외고 또한 인성을 많이 강화하고요. 면접 때 인성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성적 가지고 아이들 뽑지 않습니다. 다음 민사고입니다. 이 학생은 아주 꿈이 정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면 물리학 전공해서 수학을 부전공하고 서울대 로스쿨 졸업해서 미국 로스쿨 졸업해서 미국과 한국의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 얘는 뭐 뜻이 확실한 애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인제 3 학년 됐나요? 하여튼 뜻이 확실한 학생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민사고 준비할 때 첫 번째가 뭐죠? 민사고는요, 전공이 있잖아요. 뭐 화학, 생물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플러스 자기소개서 면접이거든요. 면접은 아시다시피 전공 포함해서 1 시간 면접 봅니다, 민사고에서. 엄청 힘듭니다. 그 자소서 같은 거는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동서 이 학생도 테드 그 강연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체크 다 하니까 테드를 어떻게 했는데 아, 얘 스크립트 하고요. 제가 뭐 해서요. 이 학생 들었으니까. 그냥 뭐 유튜브 테드를 봤다? 이건 말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CNN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 저는요 한의대를 진학해서요 한의사가 돼서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이거. 예 내용이요. 저는 한의사가 돼서요 의료 봉사를 할 것입니다. 한방 해외 의료 봉사단 컴스타 단원 이 학생이 뭐 이거 알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오라고 그랬어요. 한방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있을 거다. 해외 봉사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방 해외 의료 봉사단 컴스타 단원이 돼서 봉사할 거랍니다. 그 위에 뭐 30-40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썼죠. 예. 한방 체험 이런 것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뭐 벌써 마인드가 다릅니다. 예. 뭐 보통 애들하고 마인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음 용인외대부고입니다. 용인외대부고가 합격률이 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저희는 지금 1 학년 애들도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용인외대부고. 자, 이 학생은 외국에서 온 학생이거든요. 그때 외국에서 왔던 학생입니다. 졸업 후 하버드 대학에 가서 동물 권리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 유엔 산하에 들어가서 자기는 동물 권리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뭐 꿈이 크죠. 예. 그래서 외고는요, 이 용인외대부고는요, 학교 활동을 많이 중요시해요. 학교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도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해왔나. 그리고 이 책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책 같은 것도 독서 토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토론을 많이 하고요. 뭐 영어는 기본이니까요. 이런 학생들 영자 에세이나 영어 독서를 많이 합니다,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 학생이죠. 개인적인 경험. 이도 인성을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글을 만들어갈 때 뿌듯함을 느꼈고 한국에 와서도 바른말 누리단으로 활동했다. 매일 인터넷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대한 했고 친구들에게 이 운동을 소개해서 홍보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얘는 직접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인애들 보고 애들은요, 뭐 쓰레기 줍기 그런 모임에서 활동한다든가 아니면 국제 유엔 한국사회 청소년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부터 중학교부터 이 활동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용인애들 보고 합격한 애들 보면은 이거는 한영외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테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 영어 자막, 스크립트, 스크립트 읽다가 인덱스 카드 정리, 메모,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얘는 테드 강의를 완벽하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합격한 애거든요. 또 그러면 지원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 학교 홈피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한영외고 홈피에 들어가면 이런 AEOS 동아리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 통역을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뭐 영어 재능 기부도 있고요. 이런 걸 써서 입학 동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입학 동기 쓰는 건 제일 쉽습니다, 자소서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렵고 점수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학생은 인성에 쓸 게 없었어요, 여학생인데. 예, 전혀 없다가 이게 이틀 전인가요? 마감 이틀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런 것도 되나요?" "뭔데?" 새로운 전학생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걔를 도와줬거든요. 전학생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관계없지. 그것도 배려 나눔에 들어가는 거잖아. "한번 써 봐." 그래서 이틀 전에 바로 써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친구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자, 대일외고 마찬가지입니다. 1 학년 때는 제가 만든 외국 문화를 찾아서라는 자율 동아리. 이 학생도 자율 동아리를 한 거죠. 예. 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 왔고 자기가 또 자율 동아리 TTSCT에서 지가 만든 동아리예요. 영어로 대화하고 외국 콜라보를 요약했다. 그 이후에 뭐 CNN 청취, 스크립트, 한국 사설 영어로 통역 이런 걸 이제 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자율 동아리 많이 했죠. 국어 자율 동아리에서 한국 시사에 대한 걸 토론을 반박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 형은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공부했다, 그런 얘기. 앞에 앞서서 하나고 합격하는 학생들하고 마찬가지 글이죠. 다음 서울국제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동시 통역을 위해서 스페인어, 라틴어 방과후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벌써 이 학생은 아는 거예요, 국제고등학교에 스페인어, 라틴어 방과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기가 할 거고 서울외고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해서 이렇게 훌륭한 동시 통역사가 될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요, 면접관들이 자기소개를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써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뭐 해외에서 뭐 상을 받았다 이런 건 못 쓰지만 저는 해외에서 3년 동안 공부해서
한국의 수학 교육 문화 뭐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은 한국에서 외국에 오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점수가 낮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보완했냐. 공부를 어떻게 보완해서 여기까지 왔냐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 과정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있다 왔다는 거는 저는 100% 써 주는 게 좋습니다. 예. 외국에서 3년 동안 있으면 면접관이 볼 때 '얘 영어는 기본이겠네. 회화 기본이겠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써 주고 그거는 생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학적 변동에서. 이거는 거기다 뭐 상 받았다 이런 걸 쓸 수는 없지만 이거는 쓸 수 있다. 다음 세종국제고. 예 마찬가지로 국제고인데요. 국제고는 각 시도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도 동아리로 도서관을 선택하였고요. 주변 매체를 통한 접한 소식을 탐구도 많이 했고요. 또 뉴스도 많이 봤고요. 뉴스를 보면서 그 탐구 그 영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이걸 제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신문, 논문 기사 이것도 많이 봤고요. 그렇다면 논문, 신문 기사를 많이 봤다면 당연히 면접 때 당연히 질문이 있죠. "어떤 논문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야?" 충분히 당연히 질문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저하고 서울에 안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인제 그 메일로 주고받고 하고 줌으로 제가 한번 지도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현대고등학교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대, 중동, 휘문이 있는데요. 현대고등학교 자기도 학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는요 그야말로 자기 수업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예. 수업에 망각의 곡선이라는 것을 할 때 복습도 했고 이런 것도 했다는 거. 그리고 뭐 빨간 펜으로 공부했다는 거. 예. 그리고 오답 노트 정리했다는 거. 이거 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현대고등학교 같은 경우 실적이 뭐냐? 교지 편집본을 했습니다. 쓸 수 있어요. 방송반을 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제 사항에 언주 중 방송반을 쓰면 안 돼요. 학교가 이름이 들어가면. 이런 활동을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썼고요. 그리고 교직 편집본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교직 편집반이다. 3년 동안 교직 편집반을 하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이 학생이 편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겠네.' 하여튼 그런 활동이잖아요. 무조건 표시를 해 줘야 되고요. 중동고등학교 들어간 학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동아리로 저는 진로 튜터링부를 가입해서 했습니다. 가입하여 진로에 대해서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학교에 대한 미리 조사를 다 해 봐서 미리 그 학교의 중동고등학교에 어떤 자율 동아리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공동 동아리 이런 것 다 파악해서 마찬가지로 저는 졸업 후에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해서 수의학과 수의학 수의학사 수의사가 되어 어 입학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제 쓰는데요. 여기서 이런 내용 좋잖아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안락사 방지 서명 운동을 제가 할 거고 그 동물 편에 서서 자기가 할 거다. 이런 내용을 쓴 학생이었죠. 예. 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